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영국, 호주가 미국에서 오커스 레짐 회의를 하면서 호주의 핵 잠수함 도입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마쳤죠. 그러면서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을 최소 3척, 최대 5척을 호주에게 이제 팔기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호주 총리가 돌아와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완전히 미국의 뒤통수를 정말 눈이 튀어나도록 때려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해서 우리 한국이 호주 대신 핵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획득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어마어마한 대전차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전차 전력의 러시아, 큰일 났네요.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이 E-6B 머큐리 핵전쟁 지휘 통제기죠. 이것의 대체 작업을 시작하는데 비행기를 C-130J 터보프롭 수송기를 기반해서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서부터 오스트리아가 45년 넘은 AUG 불법식 소총 이 개량형을 공개했는데 이걸 또 제식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해군이 보잉 707 기반의 최전선 핵 공격 통제기 E-6B 머큐리 대체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C-130J 수송기를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기존의 핵 공격 통제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타카모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급격히 관계를 개선하며 필리핀 주둔 미군 확대에 합의한 가운데 미국이 필리핀 지역의 5개소 군사기지에 미군 병력 주둔을 위한 기지 건설 공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 공사 대상은 루손섬 팡팡가에 있는 바사 공군기지인데 이곳에 미 공군 전투기가 순환 배치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파질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를 잡기 위해 소형 드론에 RPG-7용 탄두를 결합한 기막힌 대전차 공격 드론을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RC 항공기처럼 원격으로 조종하는 소형 드론에 RPG-7용 대전차 고폭 탄두를 붙였는데 명중률도 높고 파괴력도 강력해 일선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카운터 드론건을 인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샤히드 136 드론에 특화된 모델인데 이 드론건이 대량 배치되면 앞으로 샤히드 136 드론에 의한 피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등장한 지 45년이 넘은 불법 소총의 선구자 오스트리아 슈타이어 AUG가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수명 연장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른바 STG-77A1이라는 명칭으로 오스트리아군의 초도 배치가 시작됐는데 AUG를 도입했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개량에 나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핵전쟁 지휘 통제기죠. E-6B 머큐리. 그러니까 핵전쟁을 하려면은 물속에 바닷속에 있는 전략 핵 잠수함에게 그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바닷속에 있는 이 전략 핵 잠수함에게 어떻게 명령 내리냐? 이제 그것들을 중계해주는 명령과 좌표 또는 공격, 위력 이런 것들을 이제 중계해주는 핵전쟁 지휘 통제 중계기인데 이게 이제 오래됐죠. 보잉 707이니까 이걸 대체하는데 의외로 C-130J 수송기를 기반으로 한다. 자, 그런데 이건 제트기니까 속도가 빠르고 고도도 높죠. 그런데 C-130J는 터보프롭입니다. 속도도 느리고 고도도 낮습니다. 그걸 가지고 핵전쟁 지휘한다? 아니, 지금 한반도에 만약에 전쟁이 발생하려고 하면은 아니 미본토에서 언제 C-130J 기반의 항속거리도 짧은 그 핵전쟁 지휘 통제기가 날아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위성으로 백업을 받으면서 이 타카모 시스템, 즉 이 핵전쟁 이 지휘 통제, 전방 추진 핵전쟁 지휘 통제기가 이제 될 것이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에 이 C-130J 기반의 핵전쟁 지휘 통제기가 한두 대가 상시 전진 배치될 것이다. 또 유럽에도 전진 배치되고 중동에도 배치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현장에 지휘 통제기를
전진 배치해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저번에 뽕뽕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FA-50 타고 정말 뭐 좋다라고 했던 내용이 있죠. 바로 그 FA-50이 주둔하고 있는 필리핀 최고의 공군기지입니다. 바사 공군기지인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미국 돈으로 기지를 확장하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주둔한다고 합니다. 미군은 뭐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주 시설 이런 것도 다 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국 돈으로 이제 추가 확장 개량하고 이런 것들을 육해공할 것 없이 5개소의 미군을 위한 그 기지 건설 공사를 해서 뭐 육군 기지도 만들고 이렇게 공군 기지도 만들고 해군 기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과거 냉전 시절처럼 어마어마한 미군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뽕뽕 마르코스가 많은 미군을 유치를 해서 안보에 도움을 받겠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미군들이 필리핀에 가는 건 전적으로 중국 때문이죠. 남중국해 상황. 그래서 중국이 정말 껄쩍지근하겠는데 잘 됐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RPG-7 탄두예요. 탄두에 지금 뭐 신관 제거해놨지만 여기 쿼드콥터 드론이죠. 이거에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쑥 비행해가지고 들이받아버리겠다. 자, 이건데 이 쿼드콥터 드론 뭐 별로 안 비싸겠죠. 뭐 수백만 원 하겠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그냥 이 케이블 타이 같은 거로 매달아 가지고 그냥 들이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RPG-7을 아주 정확하게 들이받는 이런 이 자폭 드론으로 만들었다. 요건 이제 아주 염가형이고 요것도 고가형이에요. 자, 이거 이제 제법 날개까지 달려있는 이런 드론에다가 앞에 주둥이 부분에 이렇게 RPG-7 탄두를 갖다 붙였어요. 이거 속도가 좀 더 빠르겠죠. 조금 더 멀리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들이받아 버리겠다. 요거 한 수백만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러시아군 장갑차 그리고 전차를 때려버리겠는데 RPG-7 한 방 맞으면 T-62 이하는 전부 다 박살나죠. 러시아 큰일 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뭐 요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어떤 그 카운터 드론건, 안티 드론건을 우크라이나에 줬는데 이게 샤히드 136 그리고 이란제죠. 자폭 드론. 그 자폭 드론이 시속 110km로 삘삘삘 날아오는데 그걸 요격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수억 원짜리 지대공 미사일 쏘아서 맞추니까 이거는 뭐 완전 타산이 안 나오죠. 이거 샤히드 136 때문에 지대공 미사일 많이 소진해서 지대공 미사일 없으니까 서방 세계들에게 또 지대공 무기 주세요 하기에 참 민망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하고는 완전히 그냥 적이죠. 그래서 이란이 지원하는 러시아 그러면 적의 친구는 니도 적이야. 자, 이렇게 해서 적은 또 나의 친구야.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이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안티 드론건 즉 샤헤드 136의 지휘 통제 주파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AI가 아니니까 계속 뭔가 통신을 하면서 샤헤드 136이 날아갈 텐데 그 주파수를 그대로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딱 뺏어서 야 착륙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싹 착륙시켜버리는 이런 겁니다. 이걸 이제 공급을 했다. 이제 샤헤드 136 이 자폭 드론의 스트레스는 조금 더 많이 벗어나게 생겼습니다. 잘 됐습니다. 자, 여기 불법 소총 그러니까 개머리판이 있고 개머리판 앞에 권총 손잡이, 방아쇠 그리고 앞에 탄창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총이죠. 그런데 이 방아쇠가 있어요. 방아쇠 뒤에 탄창 이렇게 해서 똑같은 총열이 길면 탄이 더 안정적으로 멀리 빠르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권총보다는 이 소총이 더 멀고 강력하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시가전에는 총열이 짧은 게 좋다, 특수전에는 총열이 짧은 게 좋다, 그래서 기관 단총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정확도와 타격력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불법식 소총. 그러니까 방아쇠 뒤에 이 탄창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열은 탄창이 뒤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총열이 시작되어서 방아쇠 뒤에서부터 총열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총 길이는 전체적으로 짧지만 그래도 총열은 길이를 확보해서 사격, 정확도와 속도는 확보하는 게 불법식 소총의 특징인데 이거 뭐 한때 유행하다가 그냥 다 사라졌어요. 백병제에서는 뭐 쓸모가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이걸 개량을 또 했답니다. 위에다가 광학장비 갖다 붙이는 거 그리고 앞에다가 또 레일 갖다 붙이는 거 뭐 이 정도 개량해서 제식 채용했다는데 현장에서 불만이 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남들은 다 HK416 이런 거로 지금 가는데 아우 뭐 이런 걸 또 주냐라는 생각을 하겠네요.
아무튼 이 소식에서부터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얼마 남지도 않은 전차를 쥐어짜 바흐무트와 아우디우카에 투입하고 크레미나 동부 지역에서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러시아. 큰일 났습니다. 미국이 최근 군사지원 패키지를 통해 대량의 토우2B 대전차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미국의 군사지원 패키지를 통해 대량의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공급받았으며 이 공급 물량 대부분은 시리즈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토우2B 모델이라고 우크라이나군 관계자가 현지 시각 3월 21일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운용 중인 장갑 험비에서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사진 속 미사일은 미군 제식명 BGM-71F 토우2B 미사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8월 1,500발의 토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 공급된 물량이 텐덤 탄도 방식의 토우2A 모델이었다면 이번에 공급이 확인된 모델은 기존 토우2A보다 2배 이상 비싼 토우2B 모델입니다. 토우2B 모델은 사거리가 기존 모델에 비해 750m 늘어나 4,500m에 달하고 폭발 성형 관통자를 적용해 적 전차의 포탑 위에서 메탈 제트를 쏴서 일격에 전차를 파괴하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 토우2B용 발사기는 주간에는 물론 야간에도 높은 해상도의 열영상으로 넓은 범위를 감시할 수 있어 대전차 공격은 물론 경계 작전에도 대단히 효과적인데요. 우크라이나가 토우2B를 대량으로 획득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반응장갑으로 도배한 러시아군 전차 주포 사거리 밖에서 일방적인 공격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극소수의 T-90 전차를 중심으로 T-72, T-62M 전차를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방제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에 대량으로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우2B까지 가세하면서 앞으로 러시아군의 싸움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우2B, 이거 우리나라에도 없는 건데 그 중에서도 토우2B 에어로 모델이에요. 에어로 모델은 뭐냐? 와이어가 없는 거. 토우 미사일은 아시다시피 이 줄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유선 유도를 하죠. 그런데 유선 유도가 아니고 무선입니다. 무선. 완전 최신식인데 미국제 험비 차량 위에서 쏘는 토우. 이게 이제 토우2B예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군입니다. 현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공개한 겁니다. 자, 기존의 토우 시리즈는 뭐 이런 식으로 발전돼요. 제일 기본형, 그리고 토우 C형, D형부터 이제 토우2라고 부르고, 또 토우2A, 여기 이제 텐덤 탄두 들어가고, 워낙 이제 폭발 반응 장갑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탑어택 방식의 토우2B가 나왔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조준경이나 이 탐지 장비가 워낙 또 좋고 고가라서, 이게 주야간으로 한 10km 정도를 탐지할 수 있으니까, 이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도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주야간으로 감시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감시 장비로 쓸 수도 있는 그런 다목적 모델이고요. 자, 이런 걸 수량을 알 수 없는 수량을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공급했다. 그리고 이건 탑어택, 제벌린 미사일처럼 탑어택, 상부에서 때려 들어가니까 지금 상부에 지금 들어갔죠. 여기서 메탈 제트를 날려버리니까 이렇게 폭발하면서 완전히 그냥 전차 뚜껑을 확 날려버리죠. 제벌린처럼. 자, 그래서 제벌린에 이어서 또 다른 공포의 대전차 무기가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는데 이게 훨씬 더 신형이고 훨씬 더 고급입니다. 러시아군.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 대공세가 임박했는데 어떡할지 큰일 났네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3일 샌디에고 해군기지에서 오커스 핵잠수함 도입 구상을 발표하며 미국에서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구입하겠다고 밝힌 호주가 일주일 만에 미국의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미국, 호주보다는 한국에 핵잠수함을 파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호주를 공격 원잠으로 무장시켜 중국에 공동 대응한다는 구상에서 시작된 오커스 레짐의 최대 수혜국 호주가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행동에 핵잠수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리처드 말레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3월 20일 호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의 공격 원잠을 획득하는 대가로 대만 유사시 등 중국과의 분쟁에서 미국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스는 호주가 미국의 첨단 핵잠수함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대만 분쟁 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느냐? 라는 호주 ABC 방송 기자의 질문에 절대적으로 아니다 라며 강한 부정의 뜻을 밝혔습니다. 말레스 장관은 그런 것은 당연하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라며 호주가 미국 핵잠수함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런 의무가 생긴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라며 미국의 대중국 군사행동에 미국산 핵잠수함을 사용할 의지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호주는 오는 203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최소 3척,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을 최대 23조 원을 들여 도입하고 오는 2060년까지 297조 원을 들여 척당 37조 2040억 원의 호주형 공격 원잠 8척을 건조해 도입할 예정이었는데요. 호주 부총리의 이번 발언에 따라 오커스 레짐의 취지 자체가 흐려지면서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해야 할 명분이 크게 약화되게 됐습니다. 호주 스카이 뉴스는 말레스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초부터 중국 방문을 희망해온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라며 노동당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달 초 돈 파렐 통상장관의 발언처럼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해빙기를 맞고 있다 라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미국과 영국, 이미 중국에 의해 오염된 호주는 버리고 호주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우리나라와 새로운 레짐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핵잠수함 구입 스케줄까지 발표했던 바로 이 회담이죠. 샌디에고에서 뒤에 핵잠수함 딱 대놓고 이렇게 바이든 미 대통령 그리고 영국 총리 또 호주 총리 이 3인이 2030년대까지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3척 또는 5척 도입하고 그것도 이제 미 해군 구입가로 도입하고 그리고 호주에서 영국이 지원하는 원자로 그리고 미국이 지원하는 설계 기술 이런 걸 이제 짬뽕해서 8척을 더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로 돌아와서 기자들이 그러면은 이 오커스라는 게 대중국 포위 전략인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러면 미국 지원하는 거냐? 하니까 절대적으로 그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미국은 멀쩡히 가만히 있는 호주를 핵잠수함 줄게 비핵국가인데 라고 해서 끌어들인 건 뭐냐? 미국 자신들의 핵잠수함의 과부하를 호주를 끌어들여서 거기 조금 분산시켜 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북한이 날뛰죠. 핵 가지고 날뛰죠. 거기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완전히 그냥 발광을 하죠. 뭐 이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남중국해에서 호주에게 뭐 좀 이무부활을 좀 덜어내겠다. 이거였는데 우리는 안 한다. 라고 하면 호주에게 핵잠수함 왜 줍니까? 호주는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이 국방장관이 이 웨이팡어 중국 국방부장이었죠. 이 사람을 뭐 바로 취임 즉시 만나서 이렇게 그냥 알콩달콩 할 정도로 완전히 친중이고 또 이 호주 총리가 곧 중국을 방문할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을 반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주면 그 정보가 중국으로 들어갈지 어떻게 하냐? 물론 뭐 우리나라도 친중정부, 반중정부 또는 친중정부 그리고 반중은 아니더라도 그냥 친중 아닌 정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핑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쉽게 신뢰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동맹관계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남중국해에서 호주 역할을 대신할 수 없지만 이 동북아시아에서 북한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이 과부하를 우리가 좀 들어줄 수 있지 않냐? 심포, 마양도 앞에 가서 미국이 헌터킬러 할 거 우리 핵잠수함 해주면 우리가 헌터킬러 할게. 이렇게 설득을 해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는 모멘텀으로 삼으면 어떨까? 왜? 핵잠수함 없는 항공모함 나가면 죽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포클랜드 전쟁할 때 아르헨티나에 항공모함 있었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전쟁 왜 졌습니까? 포클랜드 제도 이 상공에서 제공권을 뺏겼기 때문에 진 겁니다. 그 제공권은 영국 왜 이겼습니까? 경항모에다가 해리어 전투기 싣고 와서 포클랜드 제도에서 제공권을 잡은 거죠.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항공모함 있었으니까 여기에 전투기 싣고 가서 싸우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항공모함이 안 나갔습니다. 못 나갔어요. 영국의 잠수함에게 격침될까 봐. 왜? 자기들은 호위 잠수함, 핵잠수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핵 잠수함 호위 없는 고강도 분쟁에서의 항공모함은 그냥 나가면 가는 겁니다. 잠수함에게. 그래서 우리 항공모함 뭐 지금 다 될 것 같죠?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면 뭐합니까? 나가면 죽는데. 핵 잠수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이 호주의 이런 뒤통수로 기회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좀 잘 좀 활용하자.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하고 다음 달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좀 제발 한번 잘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